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지역구 후보 옥석 가리기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253개 모든 지역구에서 공천을 완료했고 통합당도 신청자가 없는 호남 지역 등을 빼고는 당의 선수들을 대부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천의 키워드, 현역 물갈이와 세대 교체였죠. 얼마나 이뤄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민주당은 28%의 현역 의원을 교체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33%가 넘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한 의원 20명 빼면 컷오프나 경선 탈락은 16명에 불과해서 물갈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친문계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은 지역 내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복심과 입이죠. 윤건영, 고민정 후보는 서울 핵심 지역에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문, 그러니까 비주류로 분류됐던 오선의 이종걸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등은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친문 실세들은 경선 없이 공천받았다라고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것이지 이 중앙당이 어떤 공천 과정, 심사 과정에서 단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통합당은 절반에 가까운 40%가 넘는 현역 의원들을 바꿨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물갈이 큰 폭으로 이뤄진 것 같기는 한데 당초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해서 50% 넘게 교체하자고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 당내 줄이었던 친박계 인사들 대거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의원은 컷오프,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경선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정가균, 유기준, 원유철 의원 등도 불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구 25곳에서 공천받은 현역 의원 9명에 불과하니까 영남 중진 물갈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갈이 비율 크다 보면 당연히 현역 의원들 반발 목소리 나오겠죠. 물갈이 후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원칙과 기준과 전략이 없는 무개념 공천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자해 공천입니다. 시민 공천의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인지도 있고 지역 기반 탄탄한 기존 의원들이 출마 강행하면 표 분산되고 결국 상대방 후보가 어부질이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고민은 커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복당 불허 카드까지 만지며 제동 걸고 나섰는데 집안 싸움으로 인한 표 분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의 여성 후보, 청년 후보 비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 하겠다고 했던 민주당 253개 지역구 중에 33곳의 여성 후보 내며 여성 공천율 13%에 그쳤고요. 통합당은 그보다 더 낮은 약 11% 수준입니다. 청년 후보 비율 보겠습니다. 만 45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볼 때 민주당 7%, 통합당 11%대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 세대 교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청년 정치 늘 구호는 요란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봤을 때 그렇다고 정치권에 눈에 띄는 청년 인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26살의 국회의원 배지 달았거든요. 일회성으로 특이한 이력 가진 청년들 이미지 소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들이 착실하게 청년 정치인들 키워야 이 기록 깨질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해보면 리얼미터 실시한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데 비례정당 관련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을 뽑겠다라는 응답자가 미래한국당을 뽑겠다라는 응답자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이 지지표가 만약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산이 된다면 이 경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요즘 그 신당 창당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민주당이 창당에 기여한 비례대표 연합 정당이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이 더불어시민당과는 별개로 친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를 했던 비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욱 선명하게 친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를 했고 역시 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을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두 당이 모두 친여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여권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문제가 지금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에 파견을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후순위 번호를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그 소수 정당이랑 시민사회 후보들이 앞번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분들은 10번 이후에 뒷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 만약 표가 분산되면은 결국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을 갔던 이 비례 후보들이 대거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표 분산하는 거 최대한 그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물론 같은 친여권의 정당이긴 하지만 창당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좀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도 투표가 가능할 것이냐를 두고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8일 이후에 확진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21대 총선 거소 투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닷새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 거소 투표라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우편으로 선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투표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리 거소 투표를 신청을 해서 우편으로 선거를 하게끔 그렇게 권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접수가 이번 달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는 이 경증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이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역구 한 곳을 소개해 볼 텐데요. 부산진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근 예비 후보가 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부산 진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으로도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지낸 그 3선의 그 중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나섰거든요. 모두 뭐 여야 두 거물급 인사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PK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구고 또 격전지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변수가 통합당 공천에 반발을 했던 정근 예비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근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약 이제 20% 정도 득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 정근 후보가 뭐 통합당 소속이기는 했지만
또 부산 호남 향후의 1호 명예회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진보 보수에서도 모두 표를 받을 수 있는 좀 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이렇게 아하. 평가가 받기 때문에 예. 이 정근 후보의 무소속 출마 한번 지금 부산 진갑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구도로 흐를지 3파전이 될지 부산진 갑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